당신들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 강세리의 절규가 YL그룹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보안요원들에게 끌려나가는 세리의 모습을 지켜보던 직원들이 수군거렸어요. 저런, 저 여자 완전히 망가졌네. 당연하지. 강재인한테 완전히 털렸잖아. 세리는 마지막까지 발버둥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합에서 패배한 것도 모자라 회사에서 쫓겨나게 된 거죠. 그녀가 건물 밖으로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손에 들린 건 고작 개인 물품이 담긴 작은 박스 하나뿐이었습니다. 엄마. 지호가 달려와 세리의 다리를 붙잡았어요. 엄마, 왜 울어? 세리는 아들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제 정말 갈 곳이 없었어요. 그동안 모든 걸 황기찬에게 의존해 살았던 세리에게는 당장 머물 곳조차 마땅치 않았죠. 지호야, 엄마가 꼭 다시 일어날 거야. 세리는 아들에게 약속했지만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세리는 지호와 함께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초라한 방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며 세리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황기찬 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강재인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때 세리의 머릿속에 번뜩 떠오른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임신이었어요. 그래, 그거야. 세리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만약 황기찬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하면 어떨까요? 아무리 냉정한 기찬이라도 자신의 핏줄을 외면할 수는 없을 거예요. 세리는 즉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리는 지호를 유치원에 보낸 후 큰 종합병원 산부인과로 향했어요. 산부인과 대기실은 임신부들로 가득했습니다. 세리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며 기회를 노렸어요. 한 임신부가 화장실에 가며 가방을 의자에 놓고 간 순간이었습니다. 세리는 재빠르게 그 가방에서 초음파 사진을 훔쳤어요. 미안해요. 세리는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야 했으니까요. 초음파 사진을 손에 넣은 세리는 곧바로 황기찬을 만나러 갔습니다. YL그룹 회장실 앞에서 세리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기찬이 자신을 만나주기나 할까요? 회장님께 급한 용무가 있다고 전해주세요. 세리는 비서에게 간청했습니다. 다행히 기찬은 세리를 만나주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뭔 일이야? 이미 끝났다고 했잖아. 기찬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어요. 세리는 심호흡을 하며 준비해온 말을 꺼냈습니다. 기찬아, 내가 임신했어. 기찬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뭐라고? 당신 아이를 가졌어. 세리는 가방에서 초음파 사진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 봐, 6주 차야. 기찬은 사진을 받아들고는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죠. 정말이야? 물론이지. 내가 이런 일로 거짓말을 하겠어? 세리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찬아, 나 어떻게 해? 혼자서는 도저히 키울 수가 없어. 기찬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세리와의 관계는 정리하고 싶었지만 정말 자신의 아이라면 외면할 수는 없었죠. 일단 생각해보자. 기찬아, 제발 날 버리지 마. 세리는 기찬의 손을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지켜줘. 기찬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일단 집에 와. 세리의 계획이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세리는 지호와 함께 황기찬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숙자는 세리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머, 세리야, 어떻게 된 거야? 어머니, 제가 아기를 가졌어요. 숙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정말이야? 네, 기찬 씨 아기예요. 숙자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자 손녀가 또 생기는구나. 어머니, 제가 잘 키워볼게요. 세리는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일단 첫 관문은 통과한 것 같았죠. 하지만 세리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강재인이 이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도윤 씨, 큰일 났어요. 제인은 도윤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세리가 임신했다고 해요. 임신이요? 도윤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 있었어요. 황기찬 아이라고 하는데 뭔가 이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술을 마시고 있었거든요. 제인의 말이 맞았어요. 임신 6주차라면 이미 한 달 반이 지난 상황인데 세리에게는 입덧 증상조차 없었죠. 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도윤은 의사다운 냉정함으로 말했습니다. 뭔가 수상한 구석이 있어요. 다음 날 도윤은 세리를 만날 기회를 만들었어요. 회사에서 우연히 마주친 것처럼 연출했죠. 세리 씨, 임신 축하드려요. 도윤은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감사해요. 세리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입덧은 어때요? 많이 힘드시죠? 아,
네, 조금요. 하지만 세리의 대답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도윤은 세리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안색도 좋고 식욕도 왕성해 보였죠. 임신 초기 증상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혹시 병원에서 정밀 검사는 받아보셨어요? 아, 네, 받았어요. 세리는 점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어느 병원에서요? 그게 개인 병원이에요. 도윤은 의심을 확신으로 바꿨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제인에게 모든 것을 보고했어요. 분명히 가짜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죠? 제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또다시 세리의 거짓말에 속을 뻔했던 거죠. 제가 병원 동료들에게 부탁해서 확인해 볼게요. 도윤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가 연락한 건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산부인과 의사 친구였어요. 혹시 강세리라는 환자 기록이 있나? 확인해 줄 수 있어? 잠깐만 확인해 볼게. 몇 분 후 답이 왔습니다. 강세리라는 이름으로는 진료 기록이 없어. 다른 이름으로는 어때? 그것도 확인해봤는데 없어. 최근 3개월간 기록을 다 뒤져봤거든. 도윤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세리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제인 씨, 확실해요. 세리 씨는 임신하지 않았어요. 제인은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여자가 또 거짓말을 한 거군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당연히 폭로해야죠. 제인의 눈에 차가운 빛이 돌았어요. 하지만 조심스럽게 해야 해요. 왜요? 황기찬이 진짜로 믿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제인은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무작정 폭로하기보다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했죠. 며칠 후 제인은 세리에게 접근했어요. 세리야, 임신 축하해. 제인은 일부러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 세리는 경계심을 드러냈어요. 몸조리 잘해야 해. 혹시 병원은 어디 다녀? 왜 물어보는데? 내가 아는 좋은 산부인과가 있거든. 소개해줄까 했어. 세리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 괜찮아. 이미 다니는 곳이 있어? 어디야? 혹시 우리 집 근처야? 제인은 계속 파고들었어요. 그냥 개인 병원이야. 세리의 대답은 점점 모호해졌습니다. 제인은 확신했어요. 세리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래, 그럼 산전검사는 언제 받을 거야? 산전검사? 응, 기형아 검사 같은 거 말이야. 세리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임신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거짓말을 한 거였죠. 아, 그건 나중에 받을 거야. 언제쯤? 좀 나중에. 제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이미 충분한 확신을 얻었으니까요. 그날 밤 제인과 도윤은 작전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직접적으로 폭로하면 세리가 또 다른 거짓말로 빠져나갈 거예요. 제인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함정을 파야죠. 제인의 눈에 기묘한 빛이 돌았어요. 무슨 함정요? 가짜 의료진을 보내는 거예요. 도윤이 깜짝 놀랐습니다. 가짜 의료진이요? 네. 도윤 씨 병원 동료들 중에 연기 좀 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도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 명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그분에게 부탁해봐요. 제인은 치밀한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YL그룹 전속 의료진으로 위장해서 세리에게 정밀 검사를 요구하는 것이었어요. 회장님 명령이라고 하면 거부하기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요? 도윤은 걱정스러워했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거짓말을 한 건 세리니까요. 제인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칠 후 작전이 실행됐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황기찬의 집을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YL그룹 전속 의료진 김 박사입니다. 의료진이요? 숙자가 의아해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세리씨 건강검진을 지시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세리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어요. 혹시 지금 검사받기 어려우신가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세리는 거부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간단한 검사 도구들을 꺼냈어요. 먼저 혈압부터 재어보겠습니다. 네. 세리는 긴장한 채로 팔을 내밀었습니다. 임신 몇 주차라고 하셨죠? 6주요. 그럼 입덧이 시작될 시기네요. 의사는 일부러 질문을 던졌어요. 많이 힘드시죠? 네. 조금요. 세리의 대답은 어색했습니다. 식욕은 어떠세요? 잘 먹고 있어요. 임신 초기에는 보통 식욕이 떨어지는데 다행이네요. 의사는 계속 압박했습니다. 혹시 산부인과에서 받은 검사 결과지 있으신가요? 세리는 식은땀을 흘렸어요. 그게 집에 두고 왔어요. 그렇다면 지금 간단한 혈액 검사라도 해보겠습니다. 혈액 검사요? 네. 임신 호르몬 수치를 확인해 봐야죠. 세리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혈액 검사를 하면 거짓말이 들통날게 뻔했거든요.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요. 임신부에게는 더욱 중요한 검사입니다.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다음에 할게요. 세리는 필사적으로 거부했습니다. 바로 그때 황기찬이 집에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야? 아, 회장님. 세리씨 건강검진차 왔습니다. 건강검진? 기찬은 의아해했습니다. 자신이 의료진을 부른 적이 없었거든요. 회장님께서 지시하신 것 아닌가요? 의사가 당황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세리가 갑자기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어보세요? 세리씨? 숙자가 화장실 문을 두드렸어요. 한참 후에 세리가 나왔는데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입덧이 심해서요. 세리는 변명했지만 기찬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뭔가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의사 선생님, 검사 결과는 언제 나와요? 기찬이 물었습니다. 혈액 검사를 못해서요. 다음에 다시 와야겠습니다. 의사는 아쉬워하며 물러났어요. 기찬은 세리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세리야, 너 정말 임신한 거 맞아? 당연하지. 왜 그런 말을 해? 세리는 발끈했지만 기찬의 의심은 커져만 갔어요. 그날 밤 기찬은 제인에게 연락했습니다. 강제인, 나와봐. 왜요? 세리 임신건으로 할 말이 있어? 제인은 내심 기뻤어요. 계획이 효과를 보고 있었거든요. 어디서 만날까요? 회사로 와. 제인은 도윤과 함께 YL그룹으로 향했습니다. 회장실에서 기찬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세리 임신건 너희가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기찬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인은 시치미를 뗐어요. 오늘 의료진이 왔는데 내가 부른 적이 없어. 그럼 누가 불렀을까요? 그게 궁금해서 묻는 거야? 기찬의 목소리에 화가 나 있었어요. 혹시 세리씨 임신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세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럴 리가. 기찬은 말을 멈췄어요. 사실 그도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확실히 하려면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면 돼요. 제인이 제안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기찬은 결심한 듯 말했어요. 다음 날 기찬은 세리에게 병원 동행을 제안했습니다. 세리야, 우리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 받자. 왜? 괜찮은데. 세리는 당황했어요. 아이가 건강한지 확인해야지. 다음에 해도 되잖아. 아니야, 지금 당장 하자. 기찬의 어조가 강경했습니다. 세리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어요. 대학병원 산부인과에 도착하자 세리는 불안해했습니다. 기찬아, 나 무서워. 왜 무서워? 검사 받는 건데. 그냥 무서워. 접수를 마치고 대기하는 동안 세리는 계속 안절부절 못했어요. 화장실에 가겠다며 자리를 뜨기도 했죠. 드디어 진료실에 들어갈 차례가 되었습니다. 강세리 씨 들어오세요.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세리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선생님, 임신 확인 검사 부탁드려요. 기찬이 말했습니다. 네, 먼저 초음파부터 해보겠습니다. 의사가 초음파 기계를 준비했어요. 세리는 침대에 누웠지만 온몸이 떨렸습니다. 복부에 젤을 바르겠습니다. 차가운 젤이 배에 닿자 세리는 움찔했어요. 의사가 초음파 탐촉자를 배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모니터를 주의 깊게 살펴보던 의사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어떤가요? 선생님, 기찬이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초음파상으로는 임신 소견이 보이지 않는데요. 네, 기찬이 놀랐어요. 혹시 임신 주수를 잘못 알고 계신 건 아닌가요? 6주라고 했는데요. 6주라면 충분히 보여야 하는데 혈액 검사도 해보겠습니다. 세리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혈액 검사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걸렸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기찬은 세리를 째려봤어요. 세리야, 정말 임신한 거 맞아? 맞다고 했잖아. 세리는 아직도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30분 후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혈액 검사 결과 임신 호르몬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말에 기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임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세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미안해, 기찬아. 세리가 무너지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 기찬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 미친. 기찬은 세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거짓말을 한 거야? 당신이 날 버리려고 해서. 그래서 임신까지 거짓말로. 기찬의 목소리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이제 정말 끝이야, 강세리. 기찬은 세리를 두고 병원을 나갔습니다. 세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모든 게 끝나버린 거죠.
그날 저녁 제인과 도윤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결국 거짓말이 밝혀졌네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죠. 제인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좀 안타깝기도 해요. 왜요? 세리 씨도 나름대로는 절박했을 텐데요. 도윤의 말에 제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도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맞아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마련이죠. 며칠 후 세리는 지호와 함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더 이상 황기찬에게 의존할 수 없게 된 거죠. 엄마, 우리 왜 이사 온 거야? 지호가 물었습니다. 새로 시작하려고. 세리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엄마가 다시 열심히 살아볼게. 세리는 다짐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려 해도 YL그룹에서 해고된 경력 때문에 쉽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세리에게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강세리 씨죠? 네, 맞는데요. 저는 K방송국 PD인데요. 인터뷰 제안 드리고 싶어서요. 인터뷰요? 세리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재벌가 며느리의 숨겨진 이야기 어떠세요? 세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푼돈이라도 필요했어요. 출연료는 얼마나 되나요? 1,0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리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1,000만 원이면 당분간은 버틸 수 있을 거예요.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볼까요? 한편 제인은 YL그룹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세리가 사라진 후 회사 분위기도 한결 편해졌어요. 제인 씨, 수고 많으세요. 도윤이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제인은 의욕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거죠? 물론이죠. 두 사람의 협력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세리가 새로운 복수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요. 방송 출연을 통해 YL그룹의 비밀들을 폭로하려는 거였죠. 과연 세리의 마지막 반격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그리고 제인과 도윤은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 수 있을까요? 새로운 폭풍이 몰아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번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KBS 일일 드라마 여왕의 집 다음 방송에서는 어떤 흥미진진한 사건들이 펼쳐질까요? 벌써부터 기다려지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